저희 2부를 잘 참여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잠재된 취업 DNA를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취업 성공 DNA 시간입니다. 그 DNA를 확확 높여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네. 엔하골의 소통 아카데미의 정경호 대표, 그리고 커리어 이미지 연구소의 유소영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 동안? 네, 뭐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제는 용인, 어제는 마산, 오늘은 충북 뭐 이렇게 해서 매 전국으로 다니고 있고요. 네. 이제 겨울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따뜻한 파카 입고 건강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뭐 이 생각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소영 이제 대표님. 정말 임박했는데 네. 바쁘시죠? 예, 바쁘고 저도 내일은 충청도, 내일 모레는 경기도 이렇게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오늘 표정이 좀 밝지 않습니까? 네. 네네. 제가 오늘 생일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어머, 세상에. 받기 위해서 예. 네네 여기서 축하를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유소영 대표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뭐, 네, 맛있는 거 사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 취업 DNA를 키워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화면 통해서 키워드 만나보시죠. 목소리도 전략이다 라고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은 특히 목소리 하면은 뭐 빠질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맞아요. 예. 특히 정경호 대표님은 정말 목소리 하나로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신 분이고. 네, 감사합니다. 칭찬을 또 시작해 주시니까. 먼저 좀 질문 드릴게요. 두 분은 목소리에 어떤 자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디를 또 지목하고 싶으십니까? 저희 목소리요? 목소리. 아, 저는 목소리가 예전에 뉴스를 오랫동안 해서 중저음 톤으로 목소리가 이렇게 잡혔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냥 제대로 얘기를 하면은 많이 믿어주시더라고요. 신뢰하는 목소리. 네, 근데 좋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말 안 하고요. 일할 때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아요. 네. 제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허스키였어요. 그래서 울 때도 어렸을 때 태어날 때도 굉장히 굵게 울었거든요. 근데 이 목소리가 안 좋아요. 처음 시작할 때 너무 방송 시작할 때 이 목소리 때문에 많은 오디션에서 탈락을 했었어요. 퍼지니까 전달력이 떨어진다. 아, 그렇죠. 허스키한 목소리.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을 캐릭터로 좀 승화를 시켜가지고 오히려 단점을 장점으로. 제 개성을 좋습니다. 살려서 네. 지금까지 이렇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개그를 하려면 이렇게 좀 걸걸한 목소리가 더 잘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점잖지 않은 목소리. 괜찮아요. 네, 그래요? 예. 굉장히 특장점 있는 목소리. 네. 그래서요? 네. 목소리는 정말 자신감이 넘치고 일단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귀를 기울이게 하는 그런 신뢰감 넘치는 목소리 가지고 계신데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저는 부러운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직업에 정말 잘 어울리시죠. 이제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나의 가치를 높이는 비즈니스 스킬이라는 주제로요, 이제 목소리 컨설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정말 전략이라는 말이 맞듯이 면접도 중요하지만 또 직장 생활할 때 그 사람의 목소리가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실제로 제가 강의 때도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여자분들이요, 남자들의 매력 포인트를 첫 번째 뽑는 게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어깨, 뭐 외모 뭐 이런 게 있겠지만 목소리의 매력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배우 중에 저는 김성균이라는 배우를 참 좋아하는데요. 실제로 이분의 목소리는 정말 탁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배우하기에는 김성균 씨가 외모는 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성균 씨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이성균이죠. 네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성균이죠. 그래서 네네. 이성균 씨의 목소리를 듣노라면 저는 그 드라마에 흠뻑 받았던 기억이 많습니다. 목소리는 좋아요. 면접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활에서 목소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오늘 면접에 관련돼서 피해야 될 목소리는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좀 아기 같은 목소리. 안녕하세요. 뭐 이런 아기 같은 목소리라든가 허스키한 목소리.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허스키한 목소리가 그게 저예요. 이게 좀 제 표현이 잘 안 되겠는데 좀 갈라지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 굉장히 날카로운 목소리 있죠. 굉장히 좀 냉정하게 들리는 목소리. 그러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면접실 때 가장 좋은 목소리는 좀 평소 때 연습을 해 놓으셔야겠지만 굉장히 상냥하고 좀 밝은 톤의 목소리.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유 대표님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미지 컨설팅 중에서요,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요새는 또 보이스 컨설팅이거든요. 이제 필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제 목소리 컨설팅이라는 것은 전문 지식이나 감성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음성에 대한 컨설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면접에 임할 때 어떤 목소리가 과연 좋은 목소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좀 차분하지만
굉장히 밝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면 좋겠는데 좋은 목소리를 내는 방법에는 첫 번째 평소 때 복식호흡.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흉부를 통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는데 아랫배에 좀 힘을 주신다 생각을 하시면서 길게 들이마시는 거죠. 그래서 호흡에 대한 부분들과 자세를 좀 더 바르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목소리도 다양한 톤이 있습니다. 굉장히 뭐 고음이 있고 저음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지금 뭐 송영신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통 중저음 같은 경우 가장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평소 때 말씀을 이제 연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좀 목소리 할 때 또 미소를 띠면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역시 미소를 띠다 보면 밝은 목소리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설득 스피치 하나의 좋은 예시로 하나 드리면 실제로 상대방에게 가장 설득하는 좋은 음의 고조 그리고 속도는 낮은 음의 저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음의 속도가 느린 거 이런 부분들이 설득 스피치 때문에 면접 시에는 도레미파솔 그래서 솔 정도인데 이게 가장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목소리가 좀 높은 편에 속하는 건데 면접 때는 좀 약간 좀 크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솔 정도의 음에서 이렇게 좀 출발하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리 진짜 낮지는 않은 음인데요. 네, 그렇죠. 힘있게 내다 보면 또 사람이 약간 고음으로 가잖아요. 솔. 네, 아무래도 좀 솔 정도로 나가면 좀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확 질리게 되죠. 네, 그래서 초반에 얼마나 긴장 많이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 긴장도 많이 되고 3차, 4차 면접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럴 때 좀 첫음을 그렇게 좀 고음으로 가시게 되면 아무래도 좀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계속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고음 내실 때 이제 가장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좀 배에 힘을 주시고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좀 약간 우리가 이상한 소리가 나기도 하는데 이제 면접에 임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힘이 있는 목소리 그리고 좀 공손한 어투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감 있는 태도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인사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는 입사 지원자의 안녕하세요라는 첫 마디만 듣고서도요 이 사람이 면접에서 합격을 하겠다 말겠다라는 그런 당락도 결정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제 에너지가 좀 담겨 있는 목소리 그리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관건이라는 건데요. 이제 우물우물하거나 부정확한 목소리는 좀 마이너스 요소가 되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겸손한 자세는 좋지만은요 지나치게 정중한 말투는 또 자제를 하셔야 되겠지요. 이제 아마도 뭐뭐 할 것 같습니다라는 식의 어투는 쓰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이제 너무 굉장히 등의 부사도 자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요. 사실은 잘하고 싶지만 선천적으로 목소리가 너무 작고 약하거나 아니면 좀 떨림음이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요. 어떻게 목소리 컨설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정말 그런 대표적인 예였는데요. 그래요? 지금 목소리 조금 좋아진 편이거든요. 목소리 되게 좋으신데. 감사합니다. 네네. 원래는 굉장히 얇은 톤으로 아기 같은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목소리가 굉장히 좀 작거나 떨림이 있는 케이스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대부분 이제 흉식 호흡을 하는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저는 좀 호흡법을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이제 가장 자신이 이제 흉식 호흡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요. 오른쪽 손을 이제 왼쪽 가슴 윗부분 있지요. 쇄골 아랫부분에다 한번 갖다 대 보시고요. 이제 큰 소리로 이제 크게 입을 벌리시면서 아에 이오 우를 한번 내뱉어 보시는 거예요. 해볼까요? 네네. 아에 이오 우. 네, 이때 이제 가슴에서 좀 떨림이 느껴지신다면은 흉식 호흡을 전혀 안 하실 것 같은데 그쵸? 복식 호흡 하실 것 같습니다. 그쵸? 지금 떨림이 있으시면 흉식 호흡하고 계신다는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좀 호흡법을 가다듬어 보시기를 저는 좀 권하고 싶고요. 특히 이제 이런 복식 호흡 하실 때는 이제 바른 자세로 임하셔야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TV 시청하고 계신다면 이제 자세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자세와 자신감 가지고 좀 올바른 발성법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면접에서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도 발표할 기회 굉장히 많잖아요. 이럴 때 목소리가 굉장히 또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은데 정경호 대표님께서는 항상 자신감 있게 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무슨 에피소드 같은 게 없을까요? 실제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자신감을 내려고 이제 훈련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저는 목소리에는 3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발음이 있고 두 번째 억양 그리고 세 번째가 자신감 있는 목소리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되려면 좀 자신을 좀 믿어줘야 될 것 같고요. 발음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이 볼펜을 좀 입에 물고 평소 때 한 1, 2주 정도만 아침에 한 30분씩 이렇게 대본을 읽듯이 읽어주면 이게 침이 좀 많이 흐르는 좀 단점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발음이 정교해집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로 했을 때 아무래도 좀 사장님이라든가 혹은 뭐 부장님이나 이런
팀 어떤 브리핑할 때 이 떨리는 목소리라든가 이런 어떤 그 발음이 빨라지는 거, 말이 빨라지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자신만의 이제 훌륭한 연습법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 대표님 요즘은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들 말고도 일반 분들도 목소리가 참 중요하겠어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자리 그리고 이제 회의라든지 프레젠테이션에서 이제 자신의 목소리가 이제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제 이때만큼은 이제 잘 갖춰진 정장 그리고 좀 올바른 자세, 태도에 이르기까지 좀 중요한 것 중에서도요. 자신의 목소리 관리 한번 해보시기를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그 중에서 좀 자신의 매력을 조금 더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목소리이기 때문인데요. 이유는 아무리 좀 내용이 좋다고 해도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좋지 않고 신뢰감이 들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경청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따라서 이제 공석에서 발표를 할 때는요. 좋은 목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뭐 평소에 좀 수분을 잘 섭취를 해두신다든지 발성법을 한번 훈련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이런 발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상사와 만났을 때 안 떨던 사람들 목소리 이제 떨리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럴 때 어떤 목소리 또 어떤 화법을 쓰는 것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조직 내에서 특히 상사와의 대화는요, 항상 긴장감을 주게 마련인데요. 이제 특히 어떤 말투로 그리고 어떤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쿠션 화법이 저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학생들에게도 권하곤 하는데요. 쿠션 화법이요? 네.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자리에 조금 착석을 하더라도 실례합니다만 앉아도 되겠습니까? 와 같이 조금 쿠션이 되는 그런 화법들을 활용을 해서 직설적인 어투를 조금 교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접 시에는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으냐면요. 이제 앉으실 때 이제 면접관께서 앉으셔도 좋습니다라고 권하셨을 때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앉는 것보다는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앉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한번 공손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배가 쿠션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 배를 잘 이용해주세요. 배를 잘 이용해가지고 편안한 예.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네, 이제 목소리 컨설팅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자, 끝으로 두 분께서 어떤 목소리가 가장 좋은 목소리인지 마지막 방법을 조금 정리해 주시죠. 네. 예, 뭐 예전에도 막 그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바디랭귀지나 목소리에 있어서도 이렇게 너무 외부적으로 포장하려고 하기보다는 평소의 습관 속에서 좀 정직하게 말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최고의 목소리를 내는 최고의 방법은 평소의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뮤얼 존슨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논리가 빈약을 하면 그때마다 목소리가 커진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약장수도 말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보다 본인에게 가장 정직하고 확신 있고 소신 있는 말을 하시는 게 최고의 목소리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 대표님? 네, 저는 이제 목소리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제 송상은 앵커님처럼 굉장히 중저음의 신뢰감 주는 목소리 만들고 싶어서 네. 이제 많이 컨설팅도 받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제가 몰랐던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네. 이제 그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저한테 지적해 주시는 것 중에 가장 하나가요.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자기 목소리를 찾는 것이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중저음의 목소리를 찾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 자기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이제 상대방이 좀 듣기 편한 목소리로 바꾸어가는 것이 바로 목소리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네. 이런 부분 한번 활용을 해보셔서 이제 본인들이 면접에 임하실 때나 혹은 사회생활 하실 때 꼭 한번 이용을 해보실 것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내용도 아주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경호, 유소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